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요즘과는 정말 다른 유년기를 보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받은 교육에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반공 포스터, 공산당 막 뿔 나온 공산당을 막 무섭고 괴기스럽게 그리면 그릴수록 상을 더 받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게 되면 쌀밥만 싸오지 말고 혼식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혼분식을 장려한다 이래갖고 도시락 안에 잡곡도 반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 쌀 생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억지로 외우게 하고, 참 그때 당시는 그냥 어렵고, 그때 당시는 그냥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표가 하나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은가, 하나만 낳은가. 하여튼,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표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한 애국자셨죠. 네, 딱 슬하에 저 하나만 낳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아직도 키우고 계십니다, 사실은. 네. 어쨌든 그때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제 초등학교 시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 상태로 가다가는 식량도 부족할 것이고, 인간이 거주할 공간도 부족할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펼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 완전히 반대인 세상이죠. 이제 너무 안 낳아서 문제입니다. 출산 장려금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출산 장려금도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낮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낮은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단계에서 과정 속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또 정부의 시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9월 15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의 인구 평균 비율은 약 9%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이제 14%를 지났죠. 지금 현재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8%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었느냐?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몇 개 국가들이 더 있습니다. 20%가 넘는 국가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라서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약 2050년쯤 가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해서 고령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인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정부에서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쓸까요? 바로 그들에 대한 정부 예산의 지출입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약 150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50년쯤에는 전체 GDP의 약 10.1% 정도에 달하는 350조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돈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의 단계적인 인상, 그리고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하는 의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회는 각국이 처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고용과 교육에서 여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을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0%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지원 확대 정책으로 정부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현재는 OECD 평균 국가들이 지출에 비해서 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약 2050년 정도를 기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1거든요. 가끔 저도 좀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벌써 51? 야, 이거 뭐지?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네, 요즘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즉 우리 사회를 버팀해주는 평균 내는 중간 연령이 이제 6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50, 60대는 더 이상 고령화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본인 나도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20, 30대와 같은 마인드셋을 갖고 인생을 조금 더 젊고 활기차게 꾸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